저는 민주당이 그것을 바꾸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오바마 케어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에 찬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만장일치였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바꾸는데 찬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오바마 케어보다 훨씬 더 나은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나서서 그들은 그것에 찬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저는 그것을 보존하고 가능한 한 좋게 만들 것인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결코 훌륭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썩게 둘 것인지. 그리고 저는 정치적으로 그냥 썩게 내버려두고 사라지게 내버려두는 게 좋았을지라도 의무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사람들, 최고위층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아주 좋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행정부에 많은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쁜 사람들에 대해 읽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정말 나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그들이 그들을 없애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저장하고 최대한 좋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썩게 내버릴 것인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저장했습니다. 저는 옳은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결코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너무 비쌉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계획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사람들, 우리 인구에게 더 적은 비용을 들이고 오바마 케어보다 더 나은 건강 관리를 제공하는 계획을 내놓을 수 있다면 저는 반드시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최대한 잘 운영할 것입니다. 그럼 예 또는 아니요로만 대답해 주세요. 아직 계획이 없으신가요? 전직 대통령 도널드 계획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대통령이 아닙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내놓는다면 더 좋고 저렴한 것을 내놓을 때만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한 개념과 옵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것에 대해 듣게 될 것입니다. 해리스 부통령님, 2017년에 버니 샌더스가 민간보험을 폐지하고 정부가 운영하는 의료 시스템을 만들자는 제안을 지지했습니다. 2년 후에 민간보험 옵션이 포함된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오늘날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글쎄요. 우선 저는 부통령으로서 지난 4년 동안 민간 의료 옵션을 절대적으로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저렴한 의료법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린지. 저는 전직 대통령이 이전에 제기한 요점에 답해야 합니다. 저는 프래킹에 대한 제 입장을 매우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총을 빼앗는 것에 대한 이 문제도요. 팀 월즈와 저는 모두 총기 소유자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총도 빼앗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이런 것에 대한 끊임없는 거짓말은 그만두세요. 저렴한 의료법과 관련해서 이해하세요. 사람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알아보려면 역사를 살펴보세요.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을 때 그는 저렴한 의료법을 없애려고 60번이나 시도했습니다. 60번이나요? 저는 당시 상원 의원이었습니다. 저는 미국 상원에서 표결을 위해 이른 아침 시간을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고인이 된 위대한 존 맥케인. 당신은 그를 비난했습니다. 당신은 그가 적발되었기 때문에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그는 미국의 영웅이었습니다. 고인이 된 위대한 존 맥케인. 저는 그날 밤을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상원 의사당으로 걸어가서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안 된다고요? 아니요. Affordable Care Act를 없애지는 않을 겁니다. 계획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Affordable Care Act가 한 일은 보험회사가 기존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보험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없앤 것입니다. 오늘 밤 시청하는 사람들에게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게 어땠는지 기억하세요? 어린이가 천식을 앓고 있거나 누군가가 유방암 생존자이거나 조부모가 당뇨병을 앓고 있어도 보험회사가 거부할 수 있었던 때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다행히도 제가 부통령으로 재임하면서 지난 4년 동안 Affordable Care Act를 강화하면서 처음으로 메디케어가 여러분 미국 국민을 대신하여 약가를 협상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메디케어가 약가를 협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인슐린 비용을 한 달에 30달러로 제한했습니다. 제가 부통령이 된 이후로 노인의 처방약 비용을 연간 2,000달러로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 모든 사람이 제가 여기에 가져온 가치는 의료에 대한 접근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의 특권이 아니라 권리여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획은 저렴한 의료법을 강화하는 것이어야지 없애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그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직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그녀는 실수를 했습니다. 첫째, 존 맥케인은 10년 동안 오바마 케어와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민주당원이 그것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죠? 우리는 오바마 케어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훨씬 적은 돈. 하지만 그녀는 사람들을 위한 민간 보험을 개선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간 의료보험. 그녀가 원하지 않는 또 다른 것입니다. 린지 데이비스. 트럼프 대통령 전직 대통령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번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보험료를 내고 있고 그들은 개인적으로 보험료를 내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이 정부 보험에 가입하여 즉시 필요한 수술을 받기 위해 6개월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많은 미국인, 특히 젊은 유권자들에게 중요한 또 다른 이슈를 다루고자 합니다.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님은 환경과 관련하여 깨끗한 공기와 깨끗한 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해리스 부통령님은 기후변화를 실존적 위협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밤 두 분에게 드리는 질문은 기후변화에 맞서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자 1분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전 대통령은 기후변화가 사기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은 그것이 매우 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극심한 기상현상을 경험한 주에 사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지금은 주택보험이 거부되거나 망가졌습니다. 집을 잃고 갈 곳이 없다는 의미에서 피해자가 된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우리는 실제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젊은이들은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통령으로서 지난 4년 동안 청정 에너지 경제에 1조 달러를 투자했고 국내 가스 생산도 역사적 수준으로 늘렸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부통령으로 있는 동안 80만 개가 넘는 새로운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의 공장을 열 정도로 청정 에너지에 투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조업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한 미국 자동차조와 윤페인의 지지를 받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